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5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글자의 아웃라인을 활용하는 기초 코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은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 글꼴 폰트 파일을 P5JS 온라인 에디터로 불러온 다음에 아웃라인을 따서 원을 활용해서 그려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5JS 온라인 에디터 새로운 스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볼 텐데요. 폰트 파일, 이 경우에는 나눔 고딕 레귤러 폰트 파일을 그 중에서도 TTF 파일이죠. 트루 타입 폰트 파일을 P5JS로 일단 로딩을 했습니다. 프리로드 함수라든지 TTF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건너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폰트를 프리로드에 넣으면 폰트 오브젝트를 우리 스케치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웃라인을 다루기 이전에 일단 글자들을 이 폰트를 사용해서 그리는 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텍스트 폰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를 적당하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조금 크게 한 200 정도로 일단 해보죠. 그리고 드로우 함수로 들어가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나눔 고딕 폰트는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한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뭔가 검은 화면은 나오는데 글자가 보이지는 않죠? 일단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바꾼 것은 크리에이트 캔버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숫자로 된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윈도우 위스와 윈도우 하이트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전체 화면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제 0이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지정해 줬죠. 그런데 문제는 텍스트도 기본 색은 검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색을 좀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네요. 여기 나오죠? 근데 저기 위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포지션을 0,0, x는 0, y는 0.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뭐 숫자를 넣어서 옮겨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푸시 팝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사용해서 글자 위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푸시 팝 블락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묶음, 그룹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여기 푸시 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를 설정해 줄 필요가 없이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때 어떤 그룹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얼만큼 움직여 줄까요? 화면의 중앙에 위치시켜 주기 위해서 width 나누기 2, height 나누기 2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적당히 나왔죠? 물론 완벽하게 중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이 바로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거든요. 베이스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중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화면에 보이기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글자를 표시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폰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의 아웃라인을 따오기 위해서는 텍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서드를 사용해 줘야 돼요. 저는 지금 P5JS 레퍼런스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 폰트 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했고요. 여기서는 OTF 파일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나눔 고딕 TTF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폰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텍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오면 그 메서드가 바로 포인트 어레이를 우리에게 반환해 주게 됩니다. 리턴 값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메서드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와 X, Y 위치, 텍스트의 사이즈,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폰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텍스트 바운드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한 텍스트에 대해서 그를 둘러싸는 바운더리 박스, 보통 B박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각형의 그 박스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텍스트 포인트 메서드부터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돌아와서 우리가 불러온 폰트 오브젝트에 텍스트 포인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아직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니까 이쪽 위에 와서 함수들 바깥에서 일단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레이가 될 거예요. 일단 빈 어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텍스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이 경우에 똑같이 만약 한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되고, 위치는 우리는 트랜슬레이트로 컨트롤을 할 것이라서 똑같이 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사이즈 똑같이 200이라고 해볼게요. 200이라고 하고 추가 옵션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레퍼런스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 두 가지 옵션을 살펴보면 샘플 팩터가 있고 simplify threshold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옵션에 나오는데 샘플 팩터의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0.1이에요. 그래서 큰 값을 사용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좀 더 촘촘하게 샘플링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원래의 글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낮게 하면 포인트 개수가 줄어들면서 좀 더 러프한 그런 쉐입을 가지게 되겠죠. 또 Simplify Threshold의 경우에는 콜리니어 포인트에 대해서, 콜리니어라고 하면 동일 직선상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선을 그을 때는 뭐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알아서 좀 더 단순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는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모든 점들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Simplify Threshold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샘플 팩터만 적당한 값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샘플 팩터 0.1이 기본값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0.1이라고 일단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인트를 돌려주는데 한번 콘솔 로그에서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돌려줬고요. 거기에는 152개 오브젝트, 그러니까 152개의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오브젝트는 x값, y값, 이렇게 위치값이 있고 알파 값까지 있네요. 그 알파 값은 패스의 앵글이 된다고 합니다. 뭐 좀 더 고급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알파 값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예제에서는 x, y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어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화면에 그려줘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만든 텍스트 위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레이에 대해서 도형들을 그려주려면 반복문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뭐 for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for each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for of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개인 취향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for each 루프를 오늘 사용해 보겠습니다. for each 루프 안에는 함수를 또 하나 정해 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돌려주는 각각의 포인트라고 해서 저는 pt라고 지정을 해주고 또 인덱스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i 값까지 지정해 준 다음에 함수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원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t.x와 pt.y가 그 위치가 되겠고 크기는 뭐 적당히 한 5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에는 검은 아웃라인과 흰색 필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니까 좀 바꿔줄게요. 일단 필은 빼주도록 하고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눈에 잘 띄게. 그럼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 포인트 메서드로 돌아와서 샘플 팩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0.1을 0.01이라고 한다면 좀 더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 0.5라고 해서 좀 크게 해보면 훨씬 많이 촘촘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지금의 경우에는 0.1의 결과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레퍼런스 페이지에서는 폰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텍스트 바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다고 봤어요. 이 경우에는 이 둘러싸는 사각형의 바운드 박스를 돌려준다는 건데 한번 그것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바운드 박스, 저는 여기서 b박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b박스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건데 b박스 변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b박스를 콘솔 로깅을 해볼게요. 로깅을 해보면 x, y, hw, 그러니까 wh 그 크기까지 이렇게 돌려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레이의 포맷이 아니고 이 오브젝트 포맷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b박스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앞쪽에다가 rect를 사용해서 bbox.x, bbox.y
그리고 bbox.w와 bbox.h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은 또 빼줘야겠네요. 아까 높이를 좀 더 위로 올려서 필까지 빼주고 잠깐 포인트는 커멘트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글자를 좀 더 가운데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bbox에 width가 있죠. 너비가 있는데 이거의 한 반만큼을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가로축에서는 우리가 글자를 가운데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idth의 반만큼 왼쪽으로 값을 빼준다면 그래서 트랜슬레이트해서 width 나누기 2에서 bbox.w에 이만큼을 한번 빼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가운데로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세로축에 대해서도. 근데 세로축은 기준점이 여기 어디쯤이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라인이거든요. 나누기 2를 빼준다고 해서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일단 해볼게요. 오히려 올라가니까 이거 더해야 되겠네요. 더해주는데 나누기 이만큼 더하면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적당히 또 서체마다 무게 중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도를 해서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누기 3만큼 더해주니까 적당히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제 bbox는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지우는 대신에 주석 처리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포인트들 다시 불러오고요. 그리고 원본이었던 글자도 지금은 이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 처리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를 한번 조금 바꿔볼까요? 좀 더 크게 해서 화면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3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텍스트 사이즈, 이 함수의 경우는 일반적인 텍스트 함수로 그려지는 텍스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텍스트 포인트 메서드를 통해서 포인트들을 얻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크기는 아직 2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텍스트 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당연하게도 변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셋업 함수 안에다가 fsize라고 해서 폰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값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요. 그리고 에딧에 가시면 타이디 코드라고 해서 포매팅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니까 폰트 사이즈도 커지고 계속해서 이 가운데 위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글자만 그리니까 좀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맞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색감을 좀 조절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색을 사용해 줘도 좋고 또 for 루프 안에서 색을 조정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렇게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같은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i 값이 있죠? 이 i 값에 따라서 스트로크 색깔이 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래 포인트의 개수가 몇 개였나요? 다시 한번 콘솔 로깅을 해보면 300개니까 컬러에서의 맥스 값이 255보다 조금 더 오버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더 수정하자면 맵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맵 함수까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굳이 따라 하진 않으셔도 돼요. 좀 더 균일적인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뭐 0에서 100 정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그런 느낌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색감도 지정해 줄 수 있고 또 각각의 원에 대한 크기도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 있죠. 좀 크게 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나름 재미있는 효과가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샘플링 팩터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다가 이제 변수들로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절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폰트 파일을 p5.js 스케치로 로드한 다음에 글자의 아웃라인을 따오고 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